자, 파리모터쇼 르노 부스에서 오스트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익숙진 않으시죠? 사실 오스트랄 이전에 카자르라는 모델이 있었고 그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QM6, QM3 이런 차와는 조금 다른 모델이고 어찌 보면 그들 사이에 위치한 모델이에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판매된다 뭐 이런 확정되는 얘기는 없지만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는 뭐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자동차들과 경쟁하는 모델이고요. 고급스러운 디자인, 다양한 편의 장비, 르노가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르노의 패밀리룩이 적용됐지만 훨씬 더 현대적인 느낌,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주간주행 등도 이제는 디테일이 조금 더해졌어요. 자, 우리 안쪽에는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릴 같은 경우도 도트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이런 각종 센서들이 이 엠블럼에 부착이 됐습니다. 르노 패밀리 룩은 이런 SUV도 잘 어울리고 레이스카, 스포츠카에도 좀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지금 더 매끈해진 느낌이 들고 뭔가 차가 모난 곳이 없게 잘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좀 부분적으로 조금 특징적인 디자인을 심어 놓으면서 좀 남성적인 느낌, 공격적인 느낌까지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보닛을 이렇게 굴곡을 주면서 SUV의 역동성 이런 것들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모습만 보면 꽤 큰 차처럼 보이지만 딱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이 차의 사이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꽤 아담한 사이즈인데 그래도 좀 스포티하게 잘 꾸며 놓은 것 같아요. 자, 확실히 QM3, QM6보다는 조금 스포티한 느낌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투톤 컬러를 적용하기도 했고 이 C필러 부분, 이 헤드램프에서 봤었던 그 디귿자 특징이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방식이고요. 이 뒷모습 디자인이 새로워졌습니다. 기존보다 이 테일램프 면적이 훨씬 더 옆으로 넓어지고 안쪽에도 약간 3D 패턴 같은 디테일이 더해졌어요. 존재감이 조금 더 뚜렷해진 것 같고 이 새로운 엠블럼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네이밍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르노의 자동차들을 보면 단정한 느낌 그리고 볼륨감 넘치는 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이런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이기도 하고 좀 유니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르노가 이 푸조의 메인 디자이너였던 수석 디자이너였던 질 비달을 영입하면서 디자인 변화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들이 이제 르노에도 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트 정도만 이제 조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평균적인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소재도 특별할 건 없어요. 다만 이런 디테일들,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신경을 어느 정도는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 닫으면 자동으로 앞으로 가고 대신 이 차는 시트를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슬라이드 폭이 꽤 큰 편이에요. 등받이까지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같은 경우도 열리는 방식은 아닌데 굉장히 크게 뚫려 있죠. 개방감도 상당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도 송풍구가 있고 USB도 이제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사실 유럽에서는 뒷좌석 편의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소형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는 이 정도까지 뒷좌석 편의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패밀리카의 용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기존의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국내 모델, 우리나라 모델과 동일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한 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듈 같아요. 물론 이 이음새들이 있어서 각 파츠들을 새롭게 붙여 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체감을 주는 거는 뭐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뭔가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운전자 중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냥 눈에 확 잘 띄기도 합니다. 이게 전투기 약간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레버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앞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손을 올려놨을 때 여러 가지 터치를 하기 조금 편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려해서 손을 대는 부분은 질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 놨고 이렇게 옮기면서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반응이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기에도 수월해졌고 이전보다는 디스플레이 자체 이런 UI도 확실히 나아진 것 같고 플레이스토어를 지원을 합니다. 내가 어플을 다운받아서 여기서 실행을 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 뉴스, 맵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스템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달라졌어요. 디귿자 휠이 적용되어 있고 기존의 르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조금 진취적인 느낌입니다. 심지어 멀티센스 방식, 주행 모드를 바꾸는 것도 이 스티어링 휠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르노, 우리나라에서 봤었던 르노 자동차는 좀 다른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차가 국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안 온다 이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르노도 지금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새로운 모델들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 반전을 세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오스트랄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오스트랄의 플랫폼입니다. 롤링 셰시라고 할 수도 있고 엔진도 달려 있고 이 서스펜션 구조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지금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고 있죠.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서 앞바퀴도 방향을 트는데 이와 함께 뒷바퀴까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바퀴는 최대 35도까지 이제 턴을 할 수 있고 뒷바퀴는 최대 5도까지 틀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기술을 르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모션 4륜구동 시스템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4륜구동 모델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적용되진 않았었죠. 그리고 이 4모션 기술, 이 뒷바퀴를 꺾어주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 토션빔이 아니라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토션빔으로 좀 어느 정도 곤욕을 치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 방에 처리되는 기술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 뒷바퀴를 조향해주는 기술은 작은 차, 큰 차에도 모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런 기술이 적용된 르노차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르노 역시 디젤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운전석 아래쪽, 이 1열 아래쪽에 배터리가 놓여 있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시스템은 이제 국내에서 곧 출시가 될 XM3 하이브리드도 거의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르노 오스트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아까 모델과 조금 다른데 르노의 고성능 브랜드인 알핀의 기운이 느껴지는 자동차예요. 마치 M스포츠 패키지, AMG 라인 이런 거 같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굉장히 좀 상품성이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조금 다양한 르노 모델들, 오스트랄 같은 모델이 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